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준구입니다. 먼저 이 워크샵에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워크샵 우리 저기 양자정보회 연구회 간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퀀텀 패러럴리즘 and its application of quantum forking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구를 더 진행하는 단계에 있는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 그동안 저희가 그 연구 성과로 발표했던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박경덕 박사님도 참여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칼슨 블랑크 박사,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페트루춘 교수 등이 코업을 한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전에 간단하게 저희 그 연구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제 저희 연구실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은 1995년에 백큐 라비 오실레이션이란 주제를 가지고 박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박사학위 때 공부했던 내용이 양자 과학 분야의 그 연구를 하였었습니다. 실험 연구였고, 그 다음에 박사 학위 후에 이제 얼리 그 커리어에서는 4포톤 번칭,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실험적으로 4포톤 번칭을 만들어내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지금은 이제 포톤 4개짜리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애니콜 4 스테이트 만드는 게 흔한 일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처음으로 만들어낸 애니콜 4 스테이트의 번칭이었습니다. 그래서 PRL의 연구가 발표됐었고, 이 연구는 NEC 리서치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포인터 모드를 정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NEC 리서치에 있을 때 또 하나 재미있었던 실험했던 게 이제 퀀텀 트랜지언트 코헤런스의 프로퍼게이션을 측정하는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펀더멘털한 그런 그 이슈를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클래시컬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어떠한 코헤런스 프로퍼게이션의 그 내용과 별 다른 내용 없이 그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이 퀀텀 코헤런스, 인터페런스 코헤런스도 마찬가지로 결정된다는 그런 결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 커리어에 와서는 포토닉스 연구 분야에서 100기가빗 per 세컨 방통신 시스템 연구, 그리고 이어서 이제 네트워크 알고리즘 이런 분야를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 재밌었던 건 이제 포텐셜 베이스드 패킷 라우팅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었었습니다. 이 포텐셜 베이스드 패킷 라우팅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터넷 네트워크가 하나의 큰 필드라고 봤을 때 이 필드에 타겟을 하고 있는 어느 한 노드가 있고 인터넷 노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터넷 노드의 포텐셜을 딥 네거티브 포텐셜로 정해주고 나머지 그 인터넷 노드들이 서로 이제 패킷을 포텐셜이 낮은 쪽으로 계속 패스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로 그 라우팅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제안했었고, 이제 패스해주는 방법도 어,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고체 역할을 하다 보면은 스크리닝이라는 컨셉이 있죠. 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렉트로 포텐셜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그 현상인데, 그런 스크린 현상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포텐셜의 어, 일렉트론 스크린 현상을 도입하는데, 이거는 패킷들이
포지티브한 차지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모델링을 하였었는데, 이런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패킷들이 많이 모인 곳은 포텐셜이 높아져 가지고 다른 다음에 오는 패킷이 그 위치를 회피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그 흔히 얘기하는 일렉트론 트랜스포트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도입을 해서 그 인터넷상에서 패킷 트랜스미션도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옵티멀한 그러한 그 패스를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을 보였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연구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최근 한 7, 8년 정도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다시 양자 광학을 시작을 하게 되고, 양자 광학의 응용인 QKD 분야, 특히 저희 연구실에서는 CDQKD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었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론적인 연구에 이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실험 결과가 곧 발표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 분야 연구를 하고 있고, 퀀텀 컴퓨팅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퀀텀 머신 러닝과 퀀텀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게 오토 인코더를 활용해서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핸드라이팅 된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그런 얘기도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고, 오늘 소개를 못 드린 부분 중 하나는 저희가 그 리튬 옥사이드 정도까지는 우리 BQE를 통해서 퀀텀 시뮬레이션 하는 그러한 연구 성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분야, 이 퀀텀 시뮬레이션, 퀀텀 케미스트리 분야에서는 어떻게든지 지금 많은 큰 분자를 다루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과정 중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도 멀티 스케일 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좀 준비가 안 돼서 말씀 못 드린 부분 중에 하나는 퀀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의 이제 트래젝토리를 스페이스, 오늘 말씀드리는 패러렐리즘, 퀀텀 패러렐리즘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스페이스를 다양하게 그러니까 스페이스 멀티플렉스를 한 거죠. 그래서 주어진 QPU 안에 여러 개의 큐빗을 활용을 해서 이 퀀텀 트래젝토리들을 패러럴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간 축상에서 하나씩 돌리던 그러한 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의 트래젝토리를 퀀텀 컴퓨터 QPU 안에서는 동시에 여러 개의 텍스트 트래젝토리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 정리돼서 곧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얼리 스테이지 발표들은 이제 그 마르치 미팅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저희 연구팀 멤버들 이번 코로나 중에 사진을 찍어서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저희 그 학생들하고 연구 교수님들 같이 저희 팀 소개를 해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카이스트의 AI 양자 컴퓨터 ITRC가 운영이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10분의 교수님과 5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KT, 현대자동차, 액터스 네트워크스, 미래텍, 호모니커스 등이 참여해서 총 15개의 연구 책임자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연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퀀텀 패러렐리즘,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얘기죠. 우리가 퀀텀 컴퓨터가 클래시컬 컴퓨터보다 더 좋은 가질 수 있는가 하는 퀘스천에 대한 대부분의 답들은 수많은 이 데이터를 패러럴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에서 우리가 퀀텀 컴퓨터가 개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이게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말 그렇다면 이런 퀀텀 패러렐리즘을 얻기 위해서 무엇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런 것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헌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그다지 이러한 색깔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알고리즘의 복잡도라든지 알고리즘의 그 어, 저기 뭐 스케일러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퀀텀 개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익스포넨셜 퀀텀 개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퀀텀 패러렐리즘이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워크샵 발표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은 여기서 가려졌는데, 네. 그래서 지금 퀀텀 패러렐리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사이언스 다이렉트 저널에서 이제 이러한 주제로 논문된 논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릴레이티드 아이템을 보면 당연히 뭐 퀀텀 인탱글먼트, 퀀텀 슈퍼포지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관련해서 저희 오늘 말씀드리는 발표하는 내용은 저희 연구실에서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편은 Scientific Report에 발표된 내용인데 Circuit Based Quantum Random Access Memory for Classical Data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이 사실상 우리가 처음에는 그 QRAM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나중에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 논문 안에 그 인트로덕션한 퀀텀 폴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퀀텀 폴킹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구나 나중에 깨닫게 됐고요. 근데 이 논문이 2019년에 발표되었고 지금까지 다운로드가 한 4,500번 정도 되었는데 2019년에 탑 100 페이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피직스 분야에서 사이언티픽 리포트 피직스에서 2019년 100개의 논문 한 1,200개 정도의 피직스 논문들이 발표됐는데 그 중에 탑 100 페이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발표한 퀀텀 클래시파이어 with tailored quantum kernel이라는 타픽의 논문을 발표했었는데 이 논문도 지금까지 한 대략 6,000번 정도 다운로드가 된 많이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논문인데 이 두 논문을 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퀀텀 패러렐리즘이 잠시만요. 화면을 정리하겠습니다. 퀀텀 패러렐리즘이 뭔가? 퀀텀 패러렐리즘에 대한 컨셉은 가장 먼저 당연히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가라는 컨셉이 정립되면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죠. 이 당시에 이제 그로버의 페이퍼에서 보면은 1997년에 퀀텀 패러렐리즘, 또 키타예브 1999년, 쇼월 1997년의 논문에 퀀텀 패러렐리즘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또 2002년에 발표된 그 IJTP에 발표된 논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 퀀텀 패러렐리즘은 어떠한 컴퓨테이셔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어떠한 퀀텀 알고리즘을 돌리더라도 클래시컬 컴퓨터보다 substantially 더 효율적인 그러한 그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런티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퀀텀 컴퓨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지만은 퀀텀 컴퓨팅 알고리즘에 있어서 이러한 그 퀀텀 패러렐리즘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클래시컬 아날로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 과연 퀀텀 패러렐리즘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우리 그 퀀텀 알고리즘 설계에서 중요한 성능의 개선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퀀텀 패러렐리즘을 보면 이제 클래시컬 패러렐리즘과 퀀텀 패러렐리즘 두 가지를 이제 따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컨셉은 클래시컬 패러렐리즘 메저먼트 프로세스가 어떠한 서브 그룹이 로컬한 메저먼트로 이루어지도록 어떠한 그 퀀텀 알고리즘이더라도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계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퀀텀 패러렐리즘이 진짜로 적용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클래시컬한 패러렐리즘에 의해서 병렬 처리된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 이 퀀텀 패러렐리즘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형태든지 인탱글먼트를 통해서 이 퀀텀 데이터들의 양자 데이터들의 슈퍼포지션을 이루고 이런 슈퍼포지션을 일괄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정말로 패러렐리즘에 의한 개선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 그 힌트가 뭐냐면 이런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이런 다 여러 프로세스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큐빅들을 만들고 엔스라 큐빗이 컨트롤 해주고 이 엔스라 큐빗들의 인탱글먼트 태깅을 해서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어떠한 퀀텀 패러렐리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시컬 패러렐리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결국은 디버시티를 얘기해서 우리 채널이란 거 정보 처리하는 데서는 채널이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채널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스페이스 타임 프리퀀시 코드 이런 형태로 채널들을 형성을 하고 이러한 그 채널의 형태에서는 결국 디버시티를 통해 가지고 오르토고널리티를 제공합니다. 스페이스 디버시티라는 것은 두 개의 다른 공간상에 두 개의 다른 채널로 무엇인가 데이터를 보내는 것. 그랬을 때 이제 스페이스 디버시티가 있는 거고 타임 디버시티, 프리퀀시 디버시티, 코드 디버시티 등등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퀀텀 패러렐리즘은 이 중에서 물론 이제 스페이스 임플리멘테이션, 인베딩 하는 데 있어서 뭐 타임 디비전도 있을 수 있고 프리퀀시 디비전도 있을 수 있고 코드 디비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이제 펀더멘털하게는 클래식이기 때문에 네. 펀더멘털하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밀어놓고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퀀텀 패러렐리즘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스페이스와 슈퍼포지션 패러렐리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스페이스 패러렐리즘은 단순하죠. 여러 개의 큐빗이 있거나 여러 개의 퀀텀 채널이 있을 때 이 각각의 다른 독립된 퀀텀 채널들을 활용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동시에 여러 연산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스페이스 패러렐리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저먼트는 결국 끝에서 일어난 메저먼트는 스페이스 디비전 메저먼트가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슈퍼포지션 디버시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싸이라는 퀀텀 스테이트와 far파이라는 퀀텀 스테이트가 있을 때 이러한 퀀텀 스테이트들을 하나의 퀀텀 시스템에 어떻게 넣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앞서서 스페이스 디버시티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큐빅에 넣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슈퍼포지션에서 넣는다고 생각하면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이캣과 발파이캣을 더해주면은 우리가 슈퍼포지션을 얻을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서로 섞여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리니어 슈퍼포지션이 되어서 또 다른 새로운 데이터를 표현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두 개의 다른 독립된 데이터를 표현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그
슈퍼포지션을 통한 패러렐리즘을 얻기 위해서는 인탱글먼트가 필요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엔실라 큐빗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이 엔실라 큐빗과 인탱글먼트를 함으로써 두 개의 독립된 데이터를 하나의 퀀텀 시스템에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탱글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양자 컴퓨팅에서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할 때 과연 왜 인탱글먼트가 중요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정말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구체화해서 생각을 할 때에는 이러한 시각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실현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방법에서 구현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큐빗은 이미 스테이트 또는 이니셜 스테이트 0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우리가 엔실라 큐빗 하나를 가져오게 되고 이 엔실라 큐빗은 일반적으로 플러스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사이 캣 스테이트를 인베딩하는 유니터리가 엔실라 큐빗의 네거티브 컨트롤 로직으로 컨트롤 유니터리로 수행하게 되면 첫 번째 이 스테이트가 형성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베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엔실라 큐빗이 1인 스테이트에 대해서 두 번째 varpy 캣을 인베딩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스테이트가 하나의 퀀텀 컴퓨터에 패러럴한 데이터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정보 처리를 하고 싶다면은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 처리에서는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네거티브 컨트롤 유니터리와 컨트롤 유니터리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트를 액세스해서 그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동시에 두 개의 데이터를 똑같은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컨트롤드 게이트가 아닌 일반 유니터리 게이트를 인가해 줌으로써 동시에 여러 데이터의 상태를 연산을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읽어낼 때는 이제 읽어낼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과연 읽어낼 때 우리가 그렇다면 퀀텀 패러럴리즘을 통해서 퀀텀 게인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건 이제 별개의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싸이 스테이트에 대한 연산 결과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엔실라 큐빗이 0인 경우에 대해서 포스트 디텍션을 하고 그 경우에 메저먼트를 통해 가지고 포스트 셀렉션 된 메저먼트를 가지고서 싸이 스테이트에 대한 연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varpy 스테이트도 엔실라 스테이트가 1인 메저먼트 포스트 셀렉션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읽어냈을 때 우리가 varpy cat에 대한 연산의 결과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두 개 서로 다른 독립적인 연산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퀀텀 게인이 있을까요? 그다지 퀀텀 게인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게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 퀀텀 게인이 없는데 이 퀀텀 게인을 얻어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가 이 두 개의 스테이트에 두 스테이트의 연산 결과의 에버리지를 얻는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게인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포스트 셀렉션을 안 하고 결과를 읽어내는 자체로서만 또 두 스테이트에 대한 앙상블 에버리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 개의 이제 우리가 이제 n 큐빗의 상태라면은 그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가 2의 n승계가 있었고 2의 n승계에 대한 어떠한 그 앙상블 에버리지를 취하는데 로컬 에버리지만으로 앙상블 에버리 그 계산의 결과를 찾는 그러한 문제의 유형이었다면은 그리고 연산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결과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를 모두 다 하나씩 읽어내 가지고 그것을 클래시컬하게 앙상블 에버리지를 했었을 동작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으로 퀀텀 스테이트의 로컬 메저먼트만으로 앙상블 에버리지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하급수적인 어떠한 그 효과를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패러럴리즘을 도입한 어떠한 그 프로세스들이 있고 이 프로세스들 중에들의 결과가 인탱글먼트로 생긴 어떠한 그 오르토고널 스테이트를 무시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결과들 그것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유형의 알고리즘 처리가 되었다면은 익스포넨셜한 게인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양자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스트는 앞에서 이제 그 스페이스 경우하고 슈퍼포지션 디버시티하고 두 가지 비교를 해보면 이 뎁스의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코스트가 넘버 오브 큐빗이 코스트가 됐었고 여기서는 넘버 오브 게이트가 코스트가 되겠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게이트인데 이것이 컨트롤드 유니터리입니다. 컨트롤드 유니터들이 무수히 많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코스트가 큰 시스템이 되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퀀텀 볼륨이 아이온 Q의 경우는 400만까지 이루어졌고 달성을 했고 그러한 퀀텀 볼륨이 충분히 많아진다면 우리가 그 뎁스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코스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소개하는 어떠한 컨셉 중에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 이제 퀀텀 포킹인데요. 이 퀀텀 포킹을 통해서 스페이스 패러리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프로세스를 만드는지 포킹이라고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분들은 많이 아는 컨셉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포킹 프로세스는 그 컴퓨터의 경우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그 기능이 되겠고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죠. 어떤 웹페이지가 떴을 때 웹페이지에서 컨트롤 N을 누르시게 되면은 컨트롤 L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의 내가 보고 있던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윈도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윈도우가 생성이 되고 이 시점부터 하나의 윈도우에서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윈도우에서는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독립적으로 이제 어떤 그 연산이 수행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제 포킹이라는 컨셉인데요. 이 컨셉을 보면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양자 정보 시스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카피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카피라는 현상이 그렇다면은 양자 시스템에서 카피가 일어날 수 있나? 노 클로닝 theorem 때문에 당연히 카피가 일어날 수 없다고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이 카피라는 것이 우리가 노 클로닝 theorem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글로벌한 스테이트의 컨셉에서 카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로컬 스테이트만 놓고 본다면은 이 카피는 충분히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도입을 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이제 퀀텀 포킹이라는 프로세스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문을 쓸 당시에는 처음으로 우리가 도입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논문을 탈고하면서 보니까 사실상은 2000년대 초반에 이 퀀텀 포킹이라는 용어를 쓴 도입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다지 그 내용에 대해서 더 후속 연구가 많이 진행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포킹을 통해서 뭔가 유용한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더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러한 몇 가지 베리언트들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은 포킹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큐빅 레지스터가 있고, 이 큐빅 레지스터의 내용을 이웃에 있는 또 다른 큐빅 레지스터로 내용을 카피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에 우리 그 데이터의 내용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엔슬라 또는 포킹 핸들에 해당하는 그러한 큐빗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큐빗 레지스터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큐빗 레지스터, 캐피털 파이 캣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의 스테이트라도 좋습니다. 이미의 스테이트라도 좋고, 이미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큐빗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레지스터하고 세 번째 레지스터는 둘 다 n 큐빗 사이즈의 레지스터라고 생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포킹이라는 동작은 아주 단순하게 첫 번째 엔슬라를 하다말을 통해서 플러스 스테이트를 만들고, 이 플러스 스테이트의 컨디셔널 스왑을 대한 컨디셔널 스왑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단순한 시스템이죠. 여기서 두 번째 레지스터에 있는 캐피털 파이 캣 스테이트가 세 번째 레지스터로 옮겨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 엔슬라 큐빗이 1인 경우에 대해서 그런 스테이트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그 인탱글된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파이 스테이트 두 번째 레지스터나 세 번째 레지스터에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을 해주고 싶다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드 게이트 유니터리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레지스터 또는 세 번째 레지스터에 독립적인 어떠한 그 연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일종의 퀀텀 패러렐리즘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아까 앞서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퀀텀 패러렐리즘이 생긴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그 양자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가 있느냐? 별로 그렇지는 않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몇 군데 이제 몇 가지 정해져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카피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엔슬라 큐빗을 뭐 n개의 큐빗으로 만들어진 큐딕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동작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타겟 레지스터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오리지널 데이터를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디셔널 수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개의 카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 서킷들이 전부 다 아이디얼해서 피델리티가 100%고 에러가 없다면은 너무나도 놀랍도록 만들어내는 여러 카피를 만들더라도 이 카피들은 전부 다 그 오리지널 데이터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화선을 여러 개를 태핑하면은 전화의 품질이 계속 나빠지는 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마치 그래 보이는데 여기서 이 퀀텀 시스템은 마치 아날로그 시스템 같은 그런 성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에러 프리 큐비트들을 갖고 있다면 이 n 카피를 무수히 많이 만들더라도 모든 데이터는 그 데이터의 피델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카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엔슬라 큐브에 대해서 무엇인가 연산의 결과를 찾아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이러한 그 스페이스 패러렐리즘의
게인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를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포킹을 통해서 스페이스 패러리즘을 만들 수가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제 이퀴버런트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슈퍼포지션 패러리즘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슈퍼포지션 패러리즘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U1과 U2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동작이 일어났다면 이것을 가지고 그 연산의 결과가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디스턴스 메저라는 알고리즘이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하다말드 테스트를 통해서 이 두 번째 레지스터와 세 번째 레지스터에 있는 스테이트의 디스턴스를 메저할 수 있죠. 그것을 볼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다른 스테이트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U1 파이와 U2 파이의 두 개의 다른 스테이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다른 스테이트들의 디스턴스가 얼마나 먼가 하는 것, 이너 프로덕트죠. 이너 프로덕트를 매저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수압 게이트와 그 다음에 그 하다말드 게이트를 통해서 디스턴스 매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출력 상태의 양자 상태를 우리가 디스턴스 메저를 클래시컬하게 해보려고 했다면은 어떤 현상이 되면, 우리가 클래시컬한 디스턴스 메저는 여기에 메저먼트 모든 큐빅들의 메저먼트를 구하고 메저먼트의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의 프로버빌리티를 다 구한 다음에 그 프로버빌리티들의 가지고 있는 그 프로버빌리티들을 앙상블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앙상블을 취하게 되면 그 곱에 프로버빌리티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고 이너 프로덕트들의 리니어 합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일종의 그 앙상블을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만약에 클래시컬하게 계산했다면 2의 n승의 복잡도를 갖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단순한 어떤 스테이트로 시작을 했을지라도 그리고 단순한 게이트가로 우리가 어떤 연산을 했을지라도, 만약에 이 결과를 클래시컬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내려고 한다면은 2의 n승의 복잡도를 갖는 앙상블 서메이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두 스테이트의 디스턴스,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 와이즈 디스턴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퀀텀 어드밴티지는 어떻게 오게 되면, 여기에 단순하게 지금 보는 것처럼 하다말드 테스트 다 바꿔서 컨트롤드 스왑하고 그 다음에 하다말드 게이트를 취해줌에 따라서 하고 위에 엔실라 큐빗의 프로버빌티 메저를 하게 됨으로써 얻는 결과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 바꿔서 이제 디스턴스 메저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러한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스테이트를 두 개의 다른 큐빅 레지스터에서 바꿔서 스페이스 패러렐리즘을 통해서 계산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언급했던 건 슈퍼포지션에 의한 패러렐리즘은 더 간단한 계산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그 스페이스 패러렐리즘 어떻게 보면 이 이그젬플에서는 디스턴스 메저는 이그젬플에서는 우리가 퀀텀 어드밴티지를 쉽게 얻을 수가 있었지만은 사실상은 이 시점까지를 보게 되면 스페이스 패러렐리즘은 마치 클래시컬 패러렐리즘 정도의 개인밖에 주지는 못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슈퍼포지션에 의한 패러렐리즘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어떤 계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또 아주 단순한 게이트 하다말드 게이트를 취해 줌으로써 앞에서와
그 수압 게이트에 의한 테스트, 컨트롤 수압 게이트에 의한 테스트와 똑같은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거가 되면서 이러한 그 디스턴스 메저의 이그젬플들이 그 퀀텀 패러렐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최상의 성과를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얻을 수 있는 그 퀀텀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스페이스 패러렐리즘은 그러면 그다지 도움이 안 돼 보였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어드밴티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서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디스턴스 메저를 통해 가지고 그 메저먼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정리를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특이한 점은 앞에서는 그냥 이거 0 스테이트로 놓고 가졌었는데 지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에서 이제 있었던 방법론에서는 컨트롤드 게이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패러리즘을 활용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가 굉장히 어려운 코스트가 매우 큰 게이트들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로컬 게이트만 가지고 연산을 했다면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타겟 큐빗을 생각했던 것에 임의의 큐빗 스테이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라메터라이즈된 큐빗 스테이트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형태로 폴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킹에서 카피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카피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디스턴스 메저를 할 수 있는가를 따라가게 되면 디스턴스 메저는 이제 스레딩의 결과가 되겠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나타난 스테이트는 U1과 U2, U2, U1의 합과 U1, U2, U2, U1의 차인 스테이트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디스턴스 메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 데이터 스테이트가 여기서는 로컬 스테이트에서 지금 로컬 유니터리에 의해서 세타 스테이트가 변환이 되었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너 프로덕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타 스테이트가.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트월링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트월링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U1, U2에 의한 어떠한 처음에 시작된 세타 스테이트의 U1, U2 게이트가 인가되었을 때 이때 두 스테이트의 이너 프로덕트가 우리가 1이 되게 맥시마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서 보면은 게이트 U2, U1은 교수님, 죄송하지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발표를 한 3분에서 5분 정도 내에 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1, U2가 하나의 또 다른 유니터리가 되고 유니터리는 우리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할 수 있고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놓게 되면은 이 이너 프로덕트를 그러니까 1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저먼트를 데이터를 투월링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임의의 스테이트 파이캣과 파이캣 U1과 파이캣 U2에 의한 어떤 메저먼트 데이터 이너 프로덕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트레젝토리를 좀 더 좋게 좀 더 의미가 있는 활용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그것은 이제 클래시파이어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클래시파이어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퀀텀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와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나눠서 코딩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형태고요.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Y 레이블 큐빗을 추가적으로 코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코딩을 추가를 해서 코딩을 하게 되고 이 결과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다말 테스트를 하게 되면 디스턴스 메저에 의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두 개의 클래스를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 테스트하는 데이터는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를 매저하는 방법은 이러한 회로에서 엔실라 큐빗과 레이블 큐빗, Y 큐빗에 대한 메저먼트의 Z 메저먼트의 ZZ 메저먼트의 사인 값을 가지고 우리가 Y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하다말 테스트와 이제 같은 케이스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개의 카피를 만들게 되면은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의 n승의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 2의 n승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고 이런 2의 n승의 프로덕트 찾았다는 것은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커널을 이제 커널 메소드가 되는데 커널의 디자인을 2의 디스턴스의 n승에 해당하는 디스턴스를 도입한 것과 같은 커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입력 스테이트 우리가 주어진 스테이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 의해서 변환하면서 우리가 그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카피 n 카피를 늘림에 따라서 우리가 ZZ 메저먼트의 값들이 다르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n 값이 높아질수록 이의 n승 차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뾰족한 이러한 그 메저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돼서 우리가 임의의 차수의 메저먼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래서 퀀텀 포킹의 이제 한 가지 이런 컨셉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있는데 이러한 그 방법에서 이제 포킹을 통해서 포킹은 궁극적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 카피를 만드는 용도로 쓰일 거고 근데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 카피를 만들어도 만들어서 우리가 퀀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퀀텀 데이터 프레퍼레이션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퀀텀 프로세스와 메저먼트 리더 한 다음에 퀀텀 데이터 리버트가 되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궁극적으로 폴킹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기는 스테이트가 믹스드 스테이트가 아닌 컨디셔널 일종의 메저먼트 베이스의 알고리즘 기반으로 퓨어 스테이트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이러한 퀀텀 데이터베이스 리버트가 가능한 그런 과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퀀텀 포킹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여러 가지 응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 오늘 생략하고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클래시컬 패러렐리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퀀텀 패러렐리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패러렐리즘은 스페이스 패러렐리즘, 슈퍼포지션 패러렐리즘 그리고 퀀텀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크게 보면 많은 경우가 이제 퀀텀 케미스트리의 퀀텀 시뮬레이션의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해밀토니안 앙상블을 어떻게 쉽게 구하느냐 하는 것들로 비교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유형의 문제를 푸는 것이 풀 수 있는 것이 양자 알고리즘의 개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패럴리즘의 컨셉을 머리에 담고 양자 알고리즘을 설계를 한다면은 정말로 양자 개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알고리즘들이 설계가 가능하다고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그 시간이 조금 예상 시간보다 좀 오버돼서 예,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그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코멘트가 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포킹에 대한 설명에서 스테이트 익스체인지 또는 스테이트 스와핑이란 용어가 카피란 용어보다 더 거부감이 적고 그 다음에 노 클로닝 티오렘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카피를 했다보다는 옮겼다는 의미가 더 맞아 보인다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forking이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forking이죠, forking. 그러니까 이제 카피도 아니고 뭐 익스체인지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도입하는 용어는 forking이라는 게 정확한 용어고요. 그래서 forking은 카피하고 다르죠. 다르다는 거를 define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카피라는 그 용어가 이제 언급을 하는 거는 우리가 노 클로닝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똑같은 데이터에 또 다른 그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카피를 할 수 없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카운터 인투이티브하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카피라는 용어를 도입했고요. 정확하게는 저희는 그 퀀텀 포킹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퀀텀 패러렐리즘이 도이치 알고리즘의 효율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알고 있으시다고 하시면서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패러렐리즘이 전혀 다른 개념으로 들리신다고 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데이터 패러렐리즘인데 그 도이치 알고리즘은 결국은 입력 데이터가 모든 가능한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를 가지고 그 연산을 했다는 측면에서 도이치 알고리즘에서 퀀텀 패러렐리즘이라는 컨셉이 도입이 되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여기서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베리에이션들이 있는 거죠. 모든 컴퓨테이셔널 스테이트에 코에피션트가 그러니까 probability amplitude가 균일하지 않았다면은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패럴 그 동시에 이제 프로세스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가장 핵심적인 저희 핵심적인 이슈는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가 올토고널하다 하는 것들이 패럴리즘을 패럴리즘 게인을 얻을 수 있는 근본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 이슈는 오늘 그 도이치 알고리즘에서 갖고 있는 근본 이슈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하고 저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이치 알고리즘에서 나타난 패럴리즘의 형태는 도이치 알고리즘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말 테스트 같은 곳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패럴리즘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밑바닥에 깔고 있는 근본 이슈들은 이 모든 스테이트들이 결국은 오토고널한 스테이트들로 하고 있다 오토고널 스테이트로서 이 알고리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오토고널리티들이 유지가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컨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교수님 어떻게 이게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질문자가 직접 그 질의응답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손호민 교수님께서 예, 말씀하신 거에 적당한 대답이 됐는지 확인하기 좀 어려운데 네, 저희 다음 시간이 또 2분밖에 안 남아서 네, 네.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채팅창을 이용하셔서 서로 질의응답을 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